여자들에 의한 여자들을 위한 우먼 포커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세입니다. 우먼 포커스가 2018년도에 방송하는 첫 방송인데요.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우선 새해 인사 먼저 드려야 되겠죠? 우먼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올 한 해 2018년도 이 무술년 황금 개띠 해에 하시는 일 모두 다 대박 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우먼 포커스 시청자분들이 좀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피치 잘하는 매력적인 여성 되기 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매력적인 여성으로 함께 도와주실 스피치 강사 강다윤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MC 리포터를 준비하면서 스피치 강사로 활동 중인 강다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매력적인 여성으로 알려주실 텐데 여성이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스피치를 잘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말을 잘하다 보면 상대가 조금 더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할까요? 맞아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말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눈빛부터가 다르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그냥 보시다가 말 잘하시겠네?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스피치 강사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네. 이제 대부분 이제 고쳐지는 부분들이 이제 목소리 개선부터 이제 뭐 말투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말을 잘해서 이미지까지 달라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말의 힘, 스피치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평소 제가 하는 말투랑 그리고 이제 스피치를 배워서 하는 말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르게 와닿을 네. 수 있거든요. 평소에 말씀하실 때랑 스피치 강사로서 강다윤 씨를 보여주실 때 좀 말씀하시는 게 좀 많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조금 내면의 연기가 좀 필요한 연기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평소 말할 때는 아무래도 친구처럼 대화하다 보니까 편안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제 뭐 스피치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공적인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 더 연기를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이럴 때가 참 많은데요. 저는 좀 연기를 섞어서 말을 할 때, 특히나 이럴 때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소개팅 할 때. 소개팅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소개팅 할 때는 대부분 남성분들이 좀 주도를 하시잖아요. 리드를 네. 하시고 여성분들을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라고 하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팅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어필될 수 있을까? 보여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기 전에 소개팅과 네. 또 제가 지금 스피치 강사로서 스피치 강사를 하고 난 후에 지금 소개팅을 해봤었을 때 경험인데요. 네. 솔직히 이제 그 전에 했을 때는 성공률 몇 퍼센트? 거의 한 90? 그 전에도 인기가 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제가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네. 딱 크게 3번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했을 때 이제 성공률이 좀 높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뢰감이 쌓이기 때문에 목소리 개선이 되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혹시 뭐 방송 준비하세요? 아니면 뭐 스피치 쪽으로 일을 하시는가 봐요? 먼저 알아봐 주시고는 조금 더 저를 다르게 봐주시는 최고의 있더라고요. 칭찬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목소리 칭찬 받을 때마다 되게 너무 저도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지금은 또 성공률이? 지금도 좋죠. 그 지금도? 전보다는 좋아져서 90이고 좋아져서 네, 90%. 그전에는 한 70? 오, 20%가 네, 20 올랐네요. 올랐죠. 네, 그렇죠. 그러면 크게 개선했을 때 20% 올랐던 그 비결이 뭔가요? 비교를 알고 앞서 싶어요. 말했던 것처럼 목소리의 개선 때문에도 이제 상대한테 좀 좋게 들리니까 호응을 좀 받은 것 같고 네. 이제 뭐 이미지 메이킹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자꾸 웃는 연습 그리고 이제 스마일. 상대와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나에 대한 집중을 조금 더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말을 잘하려면 경청이 중요하듯이 소개팅에서도 경청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떤 걸 나에게 궁금해하는지 그런 걸 빨리 파악해서 대답을 해주면 아무래도 소개팅에서 좀 원활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는 제가 먼저 좀 좋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나 다 좋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무섭다. 네, 좀 약간 좀 네. 그런 금방 사랑에 빠지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좀 상대가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살짝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 상대가 딱 처음부터 기분이 좋으면 딱 좋아지면 네. 뭐 좋아하는 표현을 다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막 너무 부담스럽게끔 다가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상대의 말을 좀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적당히 조금을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웃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미소도 해가면서 그리고 말도 좀 표현을 조금 더 좀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건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보통 그냥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해버리면 상대도 좀 금방 알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 상대가 싫든 좋든 상대방 소개팅 나오신 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든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표정과 함께 그냥 긍정적인 그런 밝은 미소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든 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을 지켜라는 네네네. 거군요. 사실 그렇죠. 중간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좀 티를 좀 덜 내고 해야 되는데 저도 표정에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치고 또 배웠는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타나는 편이라서. 표정이 바로 드러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좋으면 좋다고 바로 표현을 하고 싫으면 이제 싫은 게 표정에서 좀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소개팅에서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렵죠. 네. 소개팅에서는 좀 확률을 좀 높이시려면 상대방의 말을 좀 경청하면서 네, 그렇죠. 중간을 좀 지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좀 싫어도 표정에서 드러나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절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딱 거절을 하면은 상대가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절을 안 하기에는 내가 좀 많이 피해를 볼 것 같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착한 콤플렉스, 혹시 착한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성격적인 개선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이제 착한 컴플렉스보다는 네. 저는 너무 솔직해서 그게 좀 너무 단점인 솔직해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착하게 좀 보이고 싶어서 이제 자기가 속에서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 한다거나 네. 또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좀 좋다고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곤란한 상황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제 저는 차라리 소갈이를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 거면 차라리 한번 해보고 힘든 게 어떨까 하는. 그런데 좀 말은 쉽거든요.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실제로 성격을 고치려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쵸. 이제 말투부터 이제 고치다 보면은 스피치가 다 잡아줄 수 있는 이유는 말투도 고쳐지지만 말투도 고치면서 이미지 메이킹에다가 성격도 자연스럽게 좀 밝게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을 길러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소극적인 성격이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확 바뀌고 싶다 할 때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제가 한번 생각했는 방법은요. 거울을 보면서요. 네.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카메라를 한 개 켜놓고 자기 모습을 좀 촬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스피치적인 부분도 배우신 분들은 훨씬 더 활용을 해가면서 하면 좋지만 이제 그런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좀 소극적이신 분들은 이제 친구나 가까운 가족
또 지인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대화를 일상생활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보는 시선을 카메라를 통해서 느껴보는 거네요. 그렇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네네네. 보고 그리고 또 뭐 모니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말투를 하고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가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서 봤는데 그 이윤주 씨가 나는 좀 화가 있는 사람인데 화를 자꾸 못 내고 화를 자꾸 삭히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착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화가 없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이거 화를 좀 어떻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분출 못하고 저처럼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내 화를 좀 표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성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스피치를 배우면 확실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네. 너무 약장사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는 너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네. 제가 뭐 스피치 교육을 한번 같이 접해보면서 성격 개선해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지만 우선 스스로가 이제 집에서 노력도 좀 하는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성격을 확 고쳐보고 싶다. 뭐 소극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단기간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평소 이제 집에서 말하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스피치를 배우면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 그런 거 같이 활용해가면서 하다 보면 성격 개선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화를 좀 분출해내고 싶다 하면은 혼자서 좀 소리 지르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좋고요. 소가리를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 속에 담아뒀던 것도 혼잣말이라도 그냥 해보세요 한번. 뭐 집에 인형이 있으면 인형을 갖다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한번 연습도 계속 내뱉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자기가 자연스럽게 속에 있던 말을 한두 마디씩은 꺼낼 수 있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좀 거절을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아까 강다윤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이제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좀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이게 성격이 한 번에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좀 간단하게라도 좀 돌려 말하기 있죠. 뭐 네. 해줘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방금 생각난 것처럼 네. 다른 아주 화제를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거 봤어요? 그 영화 진짜 재밌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맞아요. 그렇게 상황을 확 돌려버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맞는 방법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거절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냥 정말 솔직하게 정말 드러내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요. 네. 평소에는 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 어떤 부탁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부탁이 왔더라고요. 뭐 사소한 걸로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럴 때 가끔 많이 와요. 저는 그때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 자기 필요에 의한 걸로 연락이 왔을 때 되게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밖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을 한참 안 한 친구다 보니까 바로 싫어 나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못 할 것 같아 다음에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좀 돌려본 것 같아요 화제를.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화제를 좀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살다 보면 좀 착한 거짓말이 좀 많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효과가. 하얀 거짓말 좋을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 일적으로도 연락이 오는 건 좀 싫잖아요.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제 친구는 회사를 퇴근하면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핸드폰을 안 보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밖에서까지 회사 생활의 연장선을 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또 회사 동료가 뭐 어디 가자 연락 오고 그럴 때 또 피하는 방법 또 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돌려 말하는 완곡한 거절.
말 그대로 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지 뭐 착한 거짓말이던 돌려서 뭐 거절해야 된다든 이런 거를 조금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냥 뭐 그 상황에서 가기 싫으면 그냥 가지 않는다라는 가지 거를 않는다. 먼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굳이 돌려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감정을 숨겨내는 게 잘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그냥 그 상대한테 솔직하게 내가 뭐 지금 나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거를 좀 먼저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성격을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고 도전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번씩 질러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스피치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미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뿌듯했던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에피소드 재밌었던 일 있었나요? 되게 많은데요. 우선 제가 지금 현재는 스피치 강의를 어린이 스피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초중고 이제 초중고 대상으로 학교를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네. 그냥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말도 잘 따라주고 너무 하는 게 귀엽죠. 너무 초등학생 엄마 너무 마음? 귀여워. 엄마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이제 스피치라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서울말을 써야 되고 표준어를 써야 되고 그냥 말투를 서울말을 써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는 이제 스피치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말투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귀여워서 좀 그게 재미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말투를 바꾼다고 하면은 대구에서 지금 네. 스피치 강의를 하시니까 네네네. 되게 대구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도 주변 친구들도 이제 스피치에 요즘 관심이 많은데 스피치를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고민인 것도 있고 제일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이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말투. 지방인들은 거의 다 말투를 빨리 개선되길 원해요. 사투리를 빨리 교정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죠. 꼭 이제 지방인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이상한 서울말을 좀 쓰잖아요. 맞아요. 끝만 올리는? 나 지금 여긴데? 이렇게 막 끝만 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표준어인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들은 서울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말투 개선도 해주면 좋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뭐 자신감 스피치, 자신감 스피치. 어린이 대상은 자신감 스피치를 먼저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뭐 개선돼서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해주실 때 이제 뿌듯하죠. 그때 저는 되게 보람차고 유익한 강의라고 시간. 저도 느끼고 있고 저도 한층 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감 네. 자신감 스피치라면 어떻게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요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로 내뱉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소규모라면 한 명 한 명 대화를 항상 이끌어내고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먼저 발표도 좀 하고 이제 틀린 대답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탁탁탁 올라가는 느낌? 그게 들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투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방송인분들은 남들보다는 빨리 사투리 교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독한 면이 있어야 좀 말투를 빨리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독해야 말투를 빨리 고치나요?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사투리 교정하기 위해서 뭘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뉴스를 보면서 평조 연습을 먼저 했지만은 아무래도 대구 거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사투리가 나와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단기간에 개선시킨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표준어 쪽으로 맞춰가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스스로 녹음을 하면서 내가 지금 들어보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좀 듣고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도 좀 자꾸 체크해보는 연습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좀 일반 DJ분들이 하시는 말투도 좀 같이 따라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먼포커스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사투리를 빨리 좀 교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다윤 씨의 팁을 가지고
표준어로 이제 구사하시는 방법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또 하시면서 또 제가 사전에 강도 씨 얘기를 하면서 김미경 씨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롤모델이시라고. 네. 안 그래도 이제 스피치 강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김미경 씨, 스타 강사 김미경 씨를 좀 좋아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하셔서 강의도 같이 가실 정도로. 네, 가서 이제 청강도 하시고 네. 책도 사시고 김미경 씨 스타 강사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난 강의들을 찾아보시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시는 모습들이 되게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지만은 이제 그분의 강의를 몇 번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대를 불문하고 공감대를 형성 좀 해보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로 조금 더 재미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스타 강사 강도현 씨를 제가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방송을 나중에 스타 강사 되시면은 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네, 당연하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분의 방송을 보면서 와, 이 MC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깨닫거든요. 맞아요. 보통 말을 잘하는 여성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기본적인 것, 경청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경청을 해야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빨리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청이 쉽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청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려면 스피치 강사로서 해야 할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번에 잘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어떤 게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꾸준하게 한 건 아닌데 이제 가끔씩 우선 먼저 개선해 보려고 했던 거는 목소리와 이제 말투, 억양 이런 거 부분을 먼저 고쳐 나가려고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 앞서 말했듯이 이제 뉴스를 보면서 라디오를 보면서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말투를 좀 따라해보는 연습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녹음해가면서 이제 촬영해가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같이 봐가면서 연습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보통 독서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작가가 쓴 그 문장 구조들을 문장들을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제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뭐 슬픈 구절이 있으면 슬퍼하는 목소리도 같이 내보고, 기쁜 게 있으면 뭐 감동적인 문구가 있으면 감동의 벅찬 이런 목소리도 좀 내보고 꼭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한번 연습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도 한번 스피치적인 부분도 또 목소리 개선 부분도 한번 같이 고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이거 민망한 얘기긴 한데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혼자 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 대상 타셨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한 개 켜두고 방에 혼자 있을 때 또 운전을 할 때나 혼잣말을 계속해요. 혼잣말을 계속해요. 지금 누군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막 화장품 바를 때도 지금 1단계 세안법은요. 그래서 막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런 막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혼자서 VJ가 되셔서 네네네. 시청자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운전을 좀 배워가지고 혼자서 드라이브를 나가고 그러는데 그 차 안에서 연습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 음악을 켜놓고 막 대화도 하고 발성 연습 혼자 거기서 하고. 맞아요. 저도 차 안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남들이 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근데 차 안에서는 저도 정말 강의를 가면서도 오면서도 혼잣말을 계속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재밌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네네네.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을 한다는 것이 그냥. 그러면 차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좀 적합한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일 텐데요. 네. 집이 좋겠죠? 그래도 저는 좀 집에서 하기가 좀 민망했던 게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 방송을 좀 켜놓고 뭐 뉴스를 또 읽는다든지 뭐 신문을 또
큰 소리를 네, 그렇죠. 내서 읽는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좀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더 다른 장소가 좀 있을까요? 집 말고. 집 말고 네. 어디가 좋을까요? 노래방? 노래방 굉장히 되게 좋은 동전 것 같아요. 노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네, 뭔가 할수 코인 있는 노래방. 거. 네, 코인 노래방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생각났던 게 제 아는 지인은 주차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네. 차가 없으셔가지고 네. 그 주차장에서 그 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목소리 좀 발성 자연스럽게 체크도 해보고. 네, 에코가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발성 체크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난 게 지금 스터디룸 요즘 1인 스터디룸이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좋고 어쨌든 이제 장소를 불문하고 네. 이제 목소리나 이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스피치 쪽으로 배우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장소를 불문하고 어떻게든 연습을 해보는 게 스스로 맞아요. 말을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어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네, 수학 문제도 오늘 안 풀고 뭐 내일 뭐 5문제 풀고 내일 모레 안 풀고 그 다음에 또 안 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계산하는 또 실력이 또 많이 줄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먼포커스 시청자분들 스피치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내가 있는 공간이 하나의 작은 무대거든요. 뭐 친구도 괜찮고요. 가족분들도 괜찮고 혼자도 물론 좋아요. 인형을 앞에 두고 얘기하셔도 좋고요. 많이 말을 이렇게 내뱉다 보고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우먼포커스 시청자분들도 어느새 매력적인 여성이 돼 있으실 겁니다. 오늘 2018년 첫 방송은 매력적인 여성 되기 스피치 잘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스피치 강사 강다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새해 첫 방송을 이제 우먼 포커스에 나오게 돼서 너무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몸 컨디션 안 좋으신데 나와주셔서 이렇게 불구하고 이제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목소리가 어제 안 좋다고 계속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경험담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알찬 정보들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한번 또 방문해 주셔서 그때는 어떤 주제로 한번 나와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스피치를 했을 때 이제 네. 확실한 이제 효과를 본 사람들 그 주제로 사례들을 하는 가지고 사람들? 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서 네, 많은. 네, 우먼포커스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우먼포커스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가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에 의한 여자들을 위한 우먼포커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